밤이면 나타난다는 피투성이의 여자. 그녀는 품에 뭔가를 안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피투성이의 아이. 간절한 목소리로 잠시 아이를 안아달라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받아 안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압사당해 죽게 된다는 이야기.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자의 원혼, 우부메의 전설. 세키구치는 그 우부메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기묘한 임산부에 대한 미스터리를 취재 의뢰받습니다.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 가문의 딸이 얽혀있다는 괴소문은 곧 사실로 드러납니다. 왓처, 오늘 다룰 작품은 우부메의 여름입니다. 20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뵐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52년 도쿄. 교고쿠도라는 이름의 헌책방. 문예 잡지에 원고를 기고하며 근근히 먹고 사는 작가 세키구치가 친구 추젠지에게 질문을 던진다. 자신이 운영하는 헌책방 교고쿠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추젠지는 독서광이자 민속, 종교, 요괴 등에 해박했고 그런 장점을 살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당을 운영하기도 하는 음향사이기도 했다. 세키구치는 미스터리한 상황에 친구의 의견이 궁금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상한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네, 세키구치군. 세키구치가 지금 쓰는 기사는 교고쿠도의 여동생 추젠지 아치코에게 의뢰받았다. 잡지사 편집 기자인 아치코에게 받은 의뢰는 20개월 동안 출산을 하고 있지 않은 임산부에 대한 취재였다. 도쿄 조시가야의 유서 깊은 산부인과 구온지 병원에 두 가지 소문이 돌고 있다. 구온지 가문의 딸인 구온지 교코와 결혼해 대릴 사이로 들어온 남편 구온지 마키오가 1년 반 전에 실종됐고 교코는 남편이 사라진 후 20개월 동안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실종된 남편 마키오가 구온지 가문이 운영하는 구온지 병원의 잠긴 방 밀실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대충 알겠네. 남편이 실종된 지 1년 반이 지났으니 아내는 임신 20개월쯤 되지 않으면 계산이 맞지 않는 셈이군. 교코가 남편이 실종된 이후 바람을 펴서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교코가 임신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은 남편의 실종 직후였다. 그때 이미 임신 3개월이었던 상태.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한 일에 대해 많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교코에게 딴 남자가 있고 그게 남편 실종의 원인이며 살해당한 남편의 원혼이 출산을 못하게 늦추고 있다. 혹은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능욕을 당했는데 아이가 나오면 아버지가 알려질 테니 출산을 20개월간 늦추고 있다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다. 좀 흥미있는 풍문도 들었네. 실종된 남편이 전쟁 때 독일의 나치 연구소에서 비밀약을 개발하다가 전후 그걸 가지고 들어와 아내의 몸에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미스터리한 고운지가의 상황에 복제 인간을 만드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다. 이를 듣던 교고쿠도는 한숨을 쉬며 사람들의 빈약한 상상력에 죽고 싶어진다고 한다. 교코는 저명한 산부인과 가문의 딸이라 이상한 임신에 대해 그녀의 의사 아버지도 해결을 못한다는 건 가문의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이기에 다른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밖으로는 쉬쉬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쭉 듣던 교고쿠도가 세키구치를 노려보다 입을 뗀다. 자네는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가? 실종된 구온지 마키오. 결혼 전의 이름은 후지노 마키오. 통칭 후즈마키. 마키오는 두 친구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의학부를 지망했고 독일로 유학을 갔었다. 세키구치는 마키오가 고등학교 당시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났다. 13년 전의 일이었다. 마키오가 좋아했던 사람은 분명 병원장의 딸, 바로 교코였다. 자신이 대신 연애 편지를 전달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는 사람의 일이었다니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어버렸군. 세키구치군, 자네는 내일 진보초에 탐정에게 가보게. 그 사람은 우리보다 한 학년 위니 후지마키와 교류가 우리보다 많았을 거야. 그렇게 세키구치는 미스터리한 임산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기묘한 탐정 에노키즈 레이지로의 탐정 사무실로 향하게 된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온갖 어두운 것들을 주시하고 탐구하고 있는 김부들입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소설가 임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 정말 딱 맞는 미스터리 호러 미스터리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영업을 했습니다. 작가님께 어떠셨는지요? 근데 제가 네. 몰랐던 작품이지만 네, 이 우부메의 여름이라는 작품이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맞아요. 무려 94년도 발표작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몰랐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일본 추리소설이나 라이트 노벨을 읽어봤을 때 그 원료가 여기에 있었구나. 많은 재미들이 되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한 100페이지까지가 진입장벽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무사하셨는지요? 이게 되게 독특한데 네, 이 이야기의 어떤 탐정 역할을 맡고 있는 고서점 주인 교고쿠도라는 인물이 네, 100페이지 동안 설명을 합니다. 장소도 안 바뀌고 네네네. 시간대도 안 바뀌고.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 저는 어떤 그 90년대의 오컬트 현상이나 네. 미스테리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쪽의 오타쿠로서 그거를 어떤 되게 논리주의자가 짠 하고 설명해주는 해석본 같은 거여서 네네네. 제가 이게 책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부터 표지를 보고 저는 사야겠다. 그리고 딱 넘기잖아요. 사야겠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이게 너무 뭔가 괴기스러운데 그쵸. 유명하다 그러고 추리 소설이라는데 왜 요게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제목만 보면 사실은 우부메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우부메라는 주인공이 한 여름에 겪는 청춘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뭐 기쿠지로의 여름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아니죠. 그 우부메부터 그럼 얘기해 볼까요? 이 우부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밑에는 이제 새 모양이고 위에는 여자 모양이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중국에서는 고핵조라고 부르고 이제 일본에서는 우부메라고 부르는 요괴가 나와요. 이게 원산지가 중국인데요. 맞았죠? 예, 왜냐면 중국에 워낙 많은 설화, 요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고획조는 어떤 요괴냐면 특징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훔쳐가요. 이렇게 날아와서 뭐 발로 채가듯이 이렇게. 음. 네. 거꾸로 이 우부메라는 요괴는 고획조와 반대로 아이를 맡깁니다. 본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떠돌아다니는 원령 같은 거라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죠? 날 뭔가 이렇게 어떤 여자가 아래는 뭐가 피 흘리듯이 이렇게 오더니 아이 좀 잠깐 받으면은 죽는다. 이게 결국에는 둘 다 고획조나 우부메나 출산에 관련된 슬픈 설화가 응축돼서 네. 만들어진 요괴인데 네. 재미있는 건 저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설화도 네. 고획조에서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이 고획조의 날개, 날개를 벗는 순간 아름다운 여성 인간으로 변한다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 고획조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선녀로 바뀐 거죠. 네. 근데 역시 이 선녀와 나무꾼도 아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 나무꾼이 일부러 날개 옷을 숨기고 결혼하게 해서 아이를 셋 낳고 이제는 못 가겠지. 천상으로 못 돌아가겠지 했는데 돌아가게 되는. 아이 이야기인 하나 거죠. 하나 끼고 다리에 하나 끼고 날아가죠. 결국에는 이게 어떤 모성과 연관된 이야기들이라서 네. 한중일 세 나라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퍼져 있는 재밌는 요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미리 얘기할 거 있어요. 오늘 귀신 이야기고 요괴 이야기냐? 그냥 전통 추리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부분의 100페이지를 요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논리와 과학과 이제 정신분석학, 심리학, 민속학적으로 교고쿠도가 이 주인공 세키구치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되는데 세키구치 다츠미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자이고 주인공이에요. 이 캐릭터 얘기해 주시죠. 일단 독자가 굉장히 이입하기 쉬운 네.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엄청 똑똑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추리소설의 1인칭 화자는 좀 똑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왓슨 같은. 그죠? 네. 셜록 홈즈의 1인칭 화자인 왓슨처럼 네. 독자의 입장에서 대변해줘야 되거든요. 저 탐정은 왜 저렇게 말하지? 뭘 눈치챈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이 주인공 세키구치.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3명의 핵심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 세키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한쪽 잠깐만 조금 욕 같거든요. 뭐라고 하지? 세키. 네. 이 세키구치. 네네네. 의식하지 않았는데 네네. 의식하니까.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네. 탐정과 영매 사이에서 현혹되는 음. 캐릭터라서
굉장히 이 세 명의 구도로 작품을 해석해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은 발작 버튼 같은 게 있나요? 이거 누르면은 내가 발작한다. 누구나 뭐 한두 개씩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일러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네. 어떤 제 열등감이나 이런 걸 자극하는 건 뭔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게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식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있죠. 이거 잘 모르네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긁히는구나. 내가 공부를 이걸 몇 년을 했는데 음.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세키구치는 이게 있어요. 미친놈. 미친놈에 막 정신없이 긁혀요. 난 미치지 않았어. 난 비정상이 아니야에 되게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고쿠도라는 친구, 교고쿠도 서점의 친구가 이 세상에 그런 비정상, 이상한 일 따위는 없다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처음과 끝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이상한 일, 비정상성은 없다. 그래서 이게 저는 100페이지 장광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요괴 설화, 뭐 미신, 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도시괴담. 그런 것들의 정체를 똑바로 봐야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네. 일어날 수 있는 일만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20개월이 된 임산부가 아직도 출산을 안 하고 있고 그 남편은 의사인데 밀실에서 연기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사라져버리고 이 말이 안 되곤 이상한 일이지 않나? 교고쿠도? 라고 하니까 교고쿠도가 이상한 일은 없다. 내가 밝혀주지. 이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교고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책방에서 책 덕후예요. 온갖 책을 다 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친구 같아서 모든 지식이 다 풍부한데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괴담, 민속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부해서 부모님이 이제 가문으로 물려준 신당에서 음양사, 영매의 일도 하면서 평상시엔 책을 보는 그런 친구로 나오죠. 굉장히 많은 재밌는 요소들이 교고쿠도라는 캐릭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셜록 홈즈의 어떤 이성의 힘을 신봉하는 과학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탐정의 면모도 있는데 특히나 동양의 요괴담에 나오는 뭔가 요괴를 퇴치하고 네. 재령이라고 하죠. 뭔가 삿된 것을 쫓아주는 네. 그런 일을 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네. 너무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설명충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절반은 교고쿠도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들을 조금 달리 생각해봐라. 또 이게 94년도 발표작인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교고쿠도가 썰을 풀어요. 네. 관측자가 무언가를 관측하는 순간 이 대상의 속성이 결정된다. 네. 그전에는 중첩 상태에 있다. 네. 야, 이거를 94년에 독자들이 봤으면 되게 신비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썰들이 뒤에 다 필요해요. 그렇죠.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장강설에서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인식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중간에 이제 뇌가 있어서 이 뇌가 이거를 보고 싶은 것, 걸러지는 것만 이 여기에 남고 근데 봤지만 이 뇌가 인지하지 못한 건 무의식에 쌓이게 된다. 너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20개월 된 어떤 이런 미스터리, 임산부의 미스터리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냐? 그것을 이제 재령하는, 교고쿠도가 재령하는 이야기로 뒷부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 구온지 산부인과라는 곳의 배경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산부인과도 괴담이 막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사라지고 있다. 잡아먹는다. 이상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문제, 구온지 가문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세키구치가 교고쿠도가 얘기한 그 선배, 야 선배 에노키즈가 그걸 잘 알걸? 그 마키오랑 친했잖아. 그 탐정사무소로 한번 가봐. 라고 해서 탐정사무소로 가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서 깊은 귀족 집안의 차남으로 운동 능력, 외모, 지적인 능력까지 모두 물려받은 남자 에노키즈 레이지로. 하지만 그는 한량처럼 살다가 최근 부친에게 미리 받은 유산으로 거물을 세우고 그곳 3층에 탐정사무소를 개업했다. 그가 갑자기 탐정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사람들의 과거 일을 툭툭 말했고 그건 전쟁 때 섬광탄에 눈을 다친 후에 더욱 심해졌다. 어쨌든
세키구치는 실종된 마키오에 관해 물으러 갔다가 한량 같은 에노키즈에게 어영부영 홀려 잠시 후 올 의뢰인을 대신 만나게 된다. 딸랑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선이 가늘고 아름다운 하지만 시체같이 창백한 미녀였다. 에노키즈에게 의뢰를 하러 온 이는 구온지 가문의 딸 구온지 료코. 그녀의 기이한 미모에 세키구치는 어색한 태도로 세간의 소문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지 않았냐고 반문한다. 소문은 사실입니다. 제 동생인 구온지 교코는 분명히 현재 임신 20개월째 출산을 안 하고 있고 제 부인 마키오가 실종된 것도 사실입니다. 언니인 료코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라 동생인 교코가 가문을 잇기 위해 대릴 사위를 데려와 결혼한 것. 하지만 소문처럼 불륜 같은 일은 없었다. 다만 저택에 살면서 일하던 나이토라는 의사 겸스생이 있었고 다들 나이토가 장가를 와서 가문의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후지노 마키오가 나타났던 것. 나이토의 입장에선 마키오가 달가울 리 없고 마키오의 입장에선 집안의 사위 후보였던 나이토와 아내 교코 사이를 의심했다. 그런 관계로 사건 일밤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 마키오는 실험실로 들어가 안에서 열쇠로 문을 잠가버렸다. 하루가 지나도 나오지 않는 남편이 혹시 안에서 극단 선택이라도 했나 걱정이 됐던 교코는 고용인가 나이토에게 부탁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밀실 속에서 남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아버지는 동생과 나이토를 의심하고 계세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마키오 씨를 모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교코의 배는 불러오고 20개월의 배를 안고 누워만 있는 상태. 아버지는 쇠약해지는 등 집안이 온통 무너지고 있었다. 료코는 가족 사이에 생긴 고랑을 메우기 위해 마키오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물증을 찾아달라고 한다. 그때 방에 들어가 있던 에노키즈가 응접실에 나타난다. 에노키즈는 료코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그것이 당신 가족들 사이에 고랑을 넓혀도 그 증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제 이야기에 수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당신은 이 세키군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세키구치와 료코는 서로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이라고 답하고 에노키즈는 그렇습니까 하고는 다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세키구치가 대신 사과하며 조만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고운지 병원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료코를 돌려보낸다. 세키구치는 방으로 들어가 에노키즈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따져 묻는다. 그건 그렇고 저건 죽었겠지? 저건 죽은 거야. 누가 죽었는데요? 마키오 말일세. 그건 그 여자도 알 텐데. 그 밤 세키구치는 꿈을 꾼다. 둥둥거리는 마치리 북소리 속에 여자에게 손이 잡혀 걷고 있다. 해안에는 검은 옷의 승려들이 몇몇 서 있다. 여자는 승려들이 싫은 얼굴을 하고 세키구치는 여자에게 사과를 하려 하지만 도무지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세키구치를 낳은 사람이라 몇 번이고 불렀을 텐데. 여자는 세키구치의 머리를 잡아 모래사장에 밀어붙이더니 귀신 같은 얼굴로 뭔가를 말한다. 귀로 모래가 들어와 잘 들리지 않는다. 여자의 기모노 자락이 말려 올라가 하얀 종아리가 보이고 세키구치는 그걸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승려들이 바다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며 기뻐한다. 꿰어있는 건 물고기가 아니라 갓난아기다. 세키구치는 잠에서 깬다. 멍하니 현실과 구분이 안 된다. 그 여자는 엄마였나? 하지만 엄마는 기모노를 입은 적이 없다. 그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야. 그녀는 구온지 료코다. 네, 에노키즈 캐릭터는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작품의 재미를 느끼냐 마냐예요. 다른 사람들은 괴담 속에 살지만 논리적인 어떤 교구구도의 설명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 에노키즈는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에노키즈 캐릭터 말씀해 주시면요. 교고쿠도가 상징하는 건 전 논리라고 생각해요. 명쾌하게 참과 거짓을 가려주고 어둠과 빛을 잘라내주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에노키즈는
야수성, 본능 이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사건 현장에 가면 의뢰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기억 자체를 읽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 거네. 범인은 여기에 있네. 너 잃어버린 물건은 저기에 있어. 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는 거의 초능력의 수준으로 해서 다뤄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 초능력처럼 보이는 것도 교고쿠더가 막 장광설로 설명하죠. 인간의 기억이란 무엇인가, 뇌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뇌의 기억이 뇌를 인지하지 못해서 막 이런 것들에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샤를 본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는 못 보지만 그 사람은 계속 여기에 얼룩말이 서 있는 걸 봐요. 그 사람에겐 보여요. 근데 우리는 못 보죠. 에노키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을 통해서 성광탄을 맞고 시력이 안 좋아진 이후부터 뭐 그런 거 항상 나오잖아요. 어떤 감각이 안 좋아지면 다른 감각이 감각이 비상하게 발달하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섞여가지고 이 사람에겐 실제로 뭔가 기억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그 장소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조금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죠. 저는 교고쿠도와 에노키즈가 되게 재미있는 대비인 것이 네, 정작 이 이야기에서 명탐정 역할을 하고 있는 교고쿠도는 영매예요. 네 음양사죠. 신관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계 완전 반대편에 서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논리를 대변하고 있고 정작 에노키즈는 탐정인데 수사나 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사건 현장에서 킁킁킁 냄새를 맡아서 여기 핏자국이 있군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네, 저는 이게 작가들이 좋아하는 장난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노키즈는 어떻게 보면 먼치킨 같은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가문에 그리고 얘는 잘생겼어. 잘생겼죠. 키도 크고 운동 능력 좋고 음. 지적 능력 뛰어나. 근데 한량처럼 살아 막. 근데 막 기억 다 읽어. 이런 캐릭터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노키즈 탐정사무소에 오는 게 고은지 료코가 옵니다. 이제 료코가 있고 교코가 있어요. 언니 동생인데 이제 동생은 말 그대로 20개월 동안 출산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언니가 동생이 몸을 못 움직이니까 대신 와서 대체 이 남편은 어디 갔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 같고 마키오의 행방을 알아봐 주십시오 탐정님 하고 오게 되는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구온지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료코, 교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본은 참 자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것은 동생인 교코와 언니인 료코죠. 그리고 의뢰인으로 찾아오는 순간 또 어떤 정통파 추리 소설에서 매번 등장하는 네. 판무파탈 의뢰인. 탐정이나 탐정의 조수들을 어떤 아름다움과 처연함으로 네. 매혹시켜서 어떤 이 수사에 네. 자기 감정을 빼앗겨 버리게 만들어내는. 이게 딱 90년대까지는 등장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사라진 것 같아요. 파무파탈이라는 근데 개념이. 이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처럼 예. 이게 되게 맛집이거든. 결국 맛돌이거든요. 예. 주인공 세키는 료코를 처음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 현장에 있는 이 본능적 탐정 에노키즈가 네.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봐요. 네. 정작 이 주인공 세키도 의뢰인이 료코도 우리는 처음 만났는데요? 라고 하지만 네. 에노키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세키와 료코 사이에는 우리도 모르고 주인공 세키조차 아직 떠올리지 못한 충격적인 과거가 있겠구나라고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지는 떡밥이 이제 과거의 기억이 하나하나씩 세키구치가 돌아오게 되는데 뭐 세키구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약하다, 우울증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뭔가 기억을 덮어놨다라는 컨셉, 편지를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얘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와서 이 얘기한 에노키즈 탐정 선배하고 교고쿠도가 그때 많이 얘를 케어해줬다라는 그런 게 나와요. 연애 편지를 전달해 주러 그 구원지 네. 가문에 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소녀를 만났는데 네. 거기까지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이미지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독자들이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어집니다. 구원지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전쟁 전부터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여러 과들이 있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좀 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뭐 대릴 사위를 좀 이렇게 데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번에 대릴 사위로 데려온 애가 이 마키오, 사라진 마키오라는 남편이고, 과거에 이 집안에 빙의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빙의계? 빙의계가 뭐지? 한국의 어떤 무속 시스템과는 일본은 조금 다른데 네. 식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식은 먹을 식이 아니고 의식, 뭐 재례 이런 쪽의 식입니다. 특별한 영능력자가 요괴나 동자신 같은 것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려서 나루토요, 나루토. 사육시켜서 네. 포켓몬에 전덕하거든요. 네. 그냥 뭔가 신비한 존재를 인간이 부려서 네. 그 나의 동료나 이 부하처럼 사용한다라는 게 이미 있는 거죠. 네. 그게 빙의계라는 어떤 영능력자들인 거죠. 이 가문에는 저기는 빙의계래. 네. 그래서 뭔가 요괴 같은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네. 뭔가 삿된 것을 부리고 이익을 취한대. 네. 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부메랑 연관이 되는, 이 집에서는 그 어린 아이의 영혼을 가져와 가지고 애들을 죽이고 그 힘을 이용해서 뭘 한대. 이런 소문이 또 돌고, 또 여기 또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뭐 어떤 의료 사고가 있었나? 라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하고 괴담이란 부분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서 또 미스터리가 하나가 흐르게 되죠. 네. 고은지 가문의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륨.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제자죠. 근데 이제 이 스승님은 굉장히 그 성에 꽂혀가지고 남근기 막 이런 거. 아버지를 뭐 죽이고 오디푸스고 여자는 일렉트라고 막 여기에 꽂혀 있는데, 이제 칼륨은 조금 더 시선을 달리 해가지고 다른 무의식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단 무의식이에요. 인류는 이제 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된 경험과 이런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서도 이런 공통된, 예를 들면 뭐 어둠이라든지 포식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구온지 가문하고 이런 저주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구온지 가문의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이런 많은 어떤 민속 괴담 그리고 경험적인 어떤 산부인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로 나옵니다. 다음 스포일러랑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작가님이 끝까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그렇다면 제가 이 키워드는 언급을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하죠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저희가 할 겁니다. 정말 극악한 스포일러만 피해서. 자, 그럼 뒷이야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온지 병원 앞에 도착한 세키구치와 에노키즈, 그리고 교고쿠도의 여동생 추젠지 아츠코. 세키구치는 일가의 땅 안으로 들어서며 희시감을 느낀다. 그와 동시에 꿈에서 본 기모노의 여인의 종아리가 떠오른다. 봐서는 안 되는 것. 온통 묘지와 정신병원이었던 곳. 처음 오는 이곳을 세키구치는 웬일인지 기억하고 있다. 구온지 료코가 마중을 나오고 일행은 병원 안으로 들어선다. 구온지가의 노부부는 사라진 사위 마키오가 가문을 저주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고등학생이던 마키오가 교코를 신부로 달라고 찾아왔을 때 내쫓기 위한 명분으로 의사 자격을 따고 해외에서 공부 정도는 해야 자격이 있지 않냐 이야기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후 마키오는 진짜로 의사 자격을 따고 독일 유학까지 끝내고는 구온즈가로 찾아왔다. 원래 가문을 이어받을 예정이었던 견습생 나이토는 자격증 면허에서 3번이나 떨어졌고, 당장 가문을 이을 대릴 사유가 필요했던 구온지가는 마키오를 사유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마키오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받은 거액의 지참금까지 싸들고 왔던 탓에 구온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 탐정 일행은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견습생 나이토를 만난다. 가늘고 길게 찢어진 눈, 시옷자 모양으로 굽어진 입 주변에 수염이 거칠게 나있다. 남자답게 생긴 풍모. 그의 말에 따르면 교코, 마키오 부부는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고, 심지어 부부는 혼인 후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긴 걸까? 나이토는 마키오가 꼼꼼하게 기록한 실험 노트를 언급하며 그가 아내에게 모종의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이토 역시 마키오가 고온지가에 복수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탐정 일행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향한다.
가운데 대기실을 중심으로 좌우가 복사된 듯한 방이 붙어 있다. 에노키즈는 대기실 공간의 침대 위에서 나이토의 기억을 본다. 또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마키오의 기억도. 에노키즈가 가리킨 곳엔 정말로 카펫 끝에 혈흔이 묻어 있다. 누군가 바닥에 혈흔을 닦았으나 카펫의 얼룩은 놓친 모양이다. 에노상, 대체 무엇이 보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봐 세키, 사실은 개구리가 보였네. 개구리의 얼굴을 한 갓난아기일세. 그 순간 료코가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아치코가 재빨리 부축하고 허공을 멍하니 보던 료코는 잠시 현기증이 났다며 몸을 추스리고는 동생이 있는 대기실 옆방으로 향한다. 나무가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공기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나며 밀실이 열린다. 코를 찌르는 듯한 소독약 냄새, 여름인데도 쌀쌀할 지경이다. 방 중앙에 열십자 형광등 아래로 금속재의 커다란 침대가 있고 사이드보드와 링고형 기구 사이로 팽팽한 복부를 앉듯이 하며 교코가 몸을 일으켜 앉는다. 가엾을 정도로 말랐다. 긴 머리카락은 젖은 듯 피부에 붙어 있고 언니처럼 얼굴이 단정하기에 더욱 귀기가 넘쳤다. 세키구치가 다가오자 교코가 그의 손을 잡아 강한 힘으로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팽팽한 복부와 크게 부푼 가슴에 차례로 갖다 대었다. 이상하게 힘이 셌다. 세키구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에노키즈가 신음소리를 내며 손으로 입을 막고 역한 표정을 지었다. 세키구치는 에노키즈가 보는 것을 봐도 자신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왜요, 에노씨? 왜 그러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자넨 정말 저게 보이지 않나?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미쳤군. 에노씨, 실례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세키군, 자네도 미쳤군. 난 가겠네. 경찰을 부르는 게 좋겠어. 네, 이 장면이 사실 저는 가장 그 스릴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20개월 임산부. 근데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장면. 문이 열리는데 안에서 뭐 밀폐된 듯 쓱 하면서 뭔가 공기가 찬 공기가 나오고 신비한 분위기의 가운데 철제의 침대에 교코가 있는데 진짜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있고 그리고 뭔가 약간 미친 듯한 여자가 막 보세요 막 이러면서 끌어당기는 이 장면이 너무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혼지 가문에 실제로 가게 됐고 교코가 실제 그러고 있고 이 구혼지 가문에 얽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을 그날 밤 어땠나요? 어떤 관계였나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미스터리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에노키즈가 세키군 저게 안 보인단 말인가? 자네도 미쳤군. 극적. 난 미치지 않았는데 자네도 미쳤군. 그러면서 경찰을 부르게 난 가겠네. 이러면서 대체 뭐야?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지죠 이야기가. 그래서 에노키즈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여기에서 벌어졌고 네. 실종된 마키오가 살아있긴 좀 어렵겠는데? 라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에노키즈가 보는 것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 없다라는 떡밥을 앞에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안 달라는 거죠. 네가 본 걸 우리에게도 알려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용의자 중에 한 명은 이제 나이토라고 이 집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기거하면서 견습생처럼 의사 일을 하고 제가 대릴 사회가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두둥 마키오가 나타나더니 자 의사 면허 여기 있어. 독일 유학했어. 그때 요구했던 거 다 들고 왔어. 그러면서 갑자기 사위가 되고 나이토가 원한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남편도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교코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는지를 독자에게 뚜렷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집착 있는 캐릭터고 해외에서 뭘 공부해 왔는데 맨날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호문클루스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로 이상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세례를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호문클루스 현자이돌 하면 바로 알죠. 네. 호문클루스면 합성인간? 네. 뭔가 인간의 피와 세포로 만들어내는 인간?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 마키오라는 캐릭터의 광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죠. 자, 기바 슈타로 같은 경우는 도쿄 경시청 형사인데 이 사람이 이 작품에 이 스토리에 끼어드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구혼지 가문을 고소한 그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얘가 사산됐어. 근데 사산된 것 같지 않아.
아무리 봐도 애를 빼돌리거나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 집안을 고소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동시에 뭐 세네 집이 그걸 갑자기 기소 취하를 하게 되면서 뒤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죠. 뭔가 손 쓴 것 같은, 이 집에서 실제로 뭔가 아이를 낳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사실 료코의 이야기, 구온지 가문이 왜 빙의계로 부르게 됐는지 이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게 됩니다. 산부인과라는 공간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 어떤 교회나 불당보다 더 간절히 신에게 바라는 장소가 저는 산부인과라고 생각합니다. 산모가 다치지 않기를, 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그리하여 이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그 얼마나 강력한 원념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온갖 설화 중에 가장 강력한 신격이 아이의 출산에 담당하는 신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삼신할머니가 진짜 엄청 센 급이 높아요. 네. 가끔 옥황상제랑 비비기도 하거든요. 옥황상제한테 무슨 혼쭐 내기도 하고. S급 신이군요. 그만큼 네. 대단해요. 출산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권한을 과학의 힘으로 뺏어오겠다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산부인과로 보이는데, 네. 아이러니하게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한 번쯤은 신에게 기도를 내리는 곳이 산부인과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과학과 미신이 절반씩 발을 걸치고 있는 영역이 산부인과라는 공간임을 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의 배경 선정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한편 이제 세키구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에노키즈는 홈백에 나가서 도망갔으니까 세키구치 혼자서 여기서 이제 수사와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세키구치는 료코에게 뻑이 갔어요. 네. 결혼 유부남이거든요. 근데 뭔가 홀린 듯이 이게 막 이게 이성으로 좋다기보다는 뭐가 갔어요. 과거에 무슨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료코를 지켜줘야 된다. 저 여자가 뭔가 이상해. 안타까워.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마주하는 진실들을 도저히 자기 머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고쿠도한테 갖고 가자. 걔가 설명해 주겠지. 그래서 막 가서 얘기하니까 교고쿠도가 이제 재령이 필요하겠군.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을 이 공간에 모아주게. 왜냐면 범인은 이 안에 있어를 해야 되니까. 이거 김전일식이잖아요. 네. 탐정이 출동해야겠군. 네. 근데 보통 이런 안락의자 탐정은 사건 현장에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고쿠도는 내가 출동해야겠군. 네. 이것도 좀 저는 파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락의자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제 출동하러 가는 길에 얘가 뭘 하냐면은 갑자기 옷을 빼입어요. 검은색으로 된 전통 그 음양사의 옷과 검은 장갑까지 끼고 각 사람이 믿는 종교와 신념에 맞게 그 행세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맞는 뇌파에 맞춰가지고 시킨 구슬을 해줘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해소되는 장면으로 나오죠.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정작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네. 가장 미신을 믿지 않는 교고쿠도가 네. 그 미신의 의식을 집전한다라는 아이러니. 네. 그래서 이 교고쿠도가 상징하는 건 저주는 실체가 없으나 저주의 힘은 존재한다 네. 라는 걸 이 장면으로 되게 강력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강력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결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읽고 오실 분들 지금 읽고 오세요. 자, 우붐의 여름 결말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단어로 아까 제가 금지 단어 몇 개 줬거든요. 그거 피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파트, 재령 현장, 네. 그 클라이막스에서 예상하셨나요 혹시? 어떤 부분이요? 말할 수 없잖아. 그 결말을. 그 결말을. 이 참극의 현장이 빡. 나올 때.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예상을 못했죠. 왜냐면은 밀실이라는 단어에 제가 그 공간에 갇힌 것 같아요. 그 가치관 안에. 트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트릭, 네. 뭐 김전일에서 이제 인형처럼 시체를 이렇게 탁 조립해가지고 인식에 허를 찌르는 거. 또 반면으로는 물리적으로 대단한 트릭이 아닌데 인간의 사고로. 선입견에 빠지는 네. 심리의 허점을 공략해서 네. 독자로 하여금 내가 당했다. 작가한테. 저는 이 작품이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많은 떡밥을 던져왔기 때문에 네. 졌다. 작가가 이겼다 이거는. 그 후로도 후반 100페이지는 이제 이 현상이 이 산부인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교고쿠도가 네.
해설해주는 네. 해설편이죠. 네. 음. 작가님이 아마 좋아하셨던 부분은 F시고 음.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이제 가슴을 후벼파면서 아 그래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렇게 풀려서 저는 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스토리를. 사실은 이 사무장 여인이 이 교코와 료코의 어머니 네. 야말로 사실은 이 가문의 적통이죠. 왜냐면 여기엔 남자들은 다 밖에서 데려오는 대릴 사위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슬픈 역사가 이 교고쿠도의 추리에 의해서 드러날 때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의 감정이 너무 컸어요. 네. 왜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느냐? 이 아이를 낳고 또 우붐의 요괴처럼 네. 마땅히 내 것이어야 했던 아이를 빼앗기는 어머니들 이런 것들은 되게 보편적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뇌에서 한번 이제 걸러져서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적 주의력 실험이라는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흰옷 3명, 검은 옷 3명이 농구공을 각 팀끼리 막 패스를 해요. 1분 동안 찍은 걸 보고 틀어주면서 자 흰옷이 몇 번 패스했는지 세보세요. 라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봐요. 10번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갑자기 여기서 허를 찌릅니다. 고릴라 보셨나요? 맞아. 이 고릴라요? 영상 유명하죠. 고릴라 나왔어요 라고 한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대놓고 고릴라 털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화면 중간으로 나오더니 막 이러고 사라지는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뭔가를 찾아야 한다고 집중하고 있을 땐 그 바깥에서 벌어지는 정보들은 중요하지 않다 혹은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마치 차단막을 내려두는 것처럼 처리한다라는 걸 그때 그 실험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이 구온지 가문의 저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인식의 틀을 확 좁혀가지고 그 외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트릭과 이 구온지 가문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 괴담에 대한 우붐에 대한 괴담도 거기에 얽혀지게 돼서 풀려서 그걸 마지막에 이제 교구쿠더가 막 설명해서 풀어주는 게 정말 카타르시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 산부인과라는 공간하고 주제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온지 산부인과라는 곳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왜 이 시대를 정했냐? 왜 이 시대에 산부인과를 정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앞부분에는 그 전쟁 전의 인간들, 전쟁 후의 인간들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과거에는 천황을 믿고 그렇게 따르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인간들은 천황을 위해서, 천황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이 거대한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낳는 공간이 구온지 산부인과면은 이제 전쟁 이후에는 그때의 정상성으로 봤을 때의 비정상적인 애들이 이제는 민주주의고 걔네도 권리를 갖고 있고 걔네들이 이제 탄생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온지 산부인과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 주인공이 세키구치 나는 비정상이야 미친놈이야 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미친놈은 없다네 라고 사실은 교구쿠도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이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교고쿠도가 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 설화, 도시괴담, 소문 이 이야기가 괴담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20개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산부가 있다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로 시작하잖아요. 어떤 불가사의한 현상이 결과가 먼저 벌어졌을 때 네. 사람들이 원인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갑자기 입이 찢어진 채 광인이 돼서 돌아다니네? 그 안에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겠구나. 저주가 있다. 아이를 잡아먹나 보다. 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구온지 산부인과에 왜 이런 참극이 계속 반복돼서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의 일원들이 조금씩 이 정상성에 대한 집착, 네.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해. 안 그러면 우리의 원인까지도 부정당할 수 있어. 네. 라는 마음이 총집합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붐의 설화로 시작해서 네. 이건 추리소설인데 우붐에라는 아이를 훔쳐가는 날개 달린 요괴가 나오진 않겠지. 하지만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우붐에를 보게 됩니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요. 우붐에가 너무, 우붐에는 되게 슬픈 요괴예요. 과연 무엇이 이 이야기에 우붐에를 만들어냈느냐를 한번 초점을 갖고 읽어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좋은 스릴러의 조건, 이 범인을 만들어낸 세계 자체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본인으로서 그 2차 세계대전 전후를 배경으로 가치관의 전복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예,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 좀 짜증 나잖아요. 네. 일본인들이 전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거 누가 일으켰는데 되게 교묘하게 얘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작품들이 좀 많죠. 네. 근데 저는 이 작품은 그래도 그 기존의 정상성이라는 가치관과 음. 천황을 따르는 일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엔딩까지 나와 있습니다. 양자역학, 인간은 보고 싶은 걸 본다. 예, 여러분들은 우붐의 여름을 통해서 어떤 또 그림을 보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목이 왜 우붐의 여름일까? 네, 그냥 일본인들은 여름을 좋아하지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사파를 다시 보니 네, 이 우부메라는 요괴가 아이를 안고 쓸쓸히 걸어 다닐 때 네, 비가 내립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 고수톱에서 네. 비를 맞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은 장마의 계절이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죠. 네.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지상에 주는 어떤 생명의 근원 같은 거거든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물을 필요로 하죠. 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도 우리는 물과 함께 나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와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 양수로 젖어 있던 어머니의 사랑에 쌓여 있던 우리가 말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산부인과에서 벌어지는 슬픈 일들은 포르말린 병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안 돼! 스포! 이건 정도는 스포가 아니지. 예. 포르말린 병을 빼놓을 수 없는데 왜 굳이 그러면 포르말린 병을 이 장치로 넣었을까? 이 우부메라는 요괴가 가진 나에게 닥친 비극을 인정하지 않고 네. 마치 고정시켜 놓고 싶어. 인공의 양수에 그죠. 넣는. 하지만 시간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인이 전후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늘 불편해하는 쪽이면서도 이 지점을 읽어내면 마치 우리 실패했잖아. 전쟁 벌여서 이게 뭐야. 사람들의 삶은 두동강이 나고 이제는 우리 다른 시대로 넘어가야 돼. 우리는 이제 어머니의 양수에서 빠져나와서 어른이 돼야 돼. 시간을 붙잡는 건 덧없는 짓이야 라고 저는 해석을 했지만 아마 여름을 여기서 끌어온 거는 저의 뇌피셜이 한 80%. 양자역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 보고 싶은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죠. 예. 왜 슬픔을 느꼈냐면 네. 이 여름에서 모든 초목과 짐승들이 하늘의 비를 마시면서 네. 생명을 키워나갈 시기에 이 우부메라는 한 여인만 황야를 떠돌면서 하늘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생명을 애통해하는 거잖아요. 네. 모두가 행복해할 때 혼자만 생명을 잃은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네. 우부메라는 슬픈 요괴에 대한 설화를 마무리했죠. 네, 그렇게 책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 여름을 맞아서 좀 으슬으슬하면서도 그리고 좀 생각해 볼 것도 있고 또 이제 추리 덕후, 미스터리 덕후면은 마지막까지 이렇다고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작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작품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홍보 좀 해주세요. 친구한테 링크 좀 보내줘. 제 주변에서도 이제 꽤 많이 보기 시작해서 업로드를 저한테 알려줘요. 이번에 당신의 관역편 올라왔다. 그래? 하면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재밌는 작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보들이었고요. 재미있는 괴담을 함께한 저는 소설가 임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